자, 엔지니어링 시스템하고 느낌 시스템이 있대요.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뭐냐? 골프에 필요한 법칙과 원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는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24가지로 파생이 돼요.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물리학이나 기하학의 어느 정도 기반을 둔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근데 느낌 시스템은 뭐냐면 플레이의 개별적인 감각으로 변환된다. 이거는 다 느낌이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푸시를 해요. 여기서 제 느낌이 뭐냐면 오른손으로 내가 장풍 쏘듯이 바깥으로 미는 느낌이 결국은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님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오른쪽 어깨가 얘를 이렇게 미는 움직임으로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결국은 둘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 느끼는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금이가 그러잖아요. 뭐 나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다 틀리잖아요. 어떤 프로는 이걸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연분홍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가 입장이라면 얘 두 가지의 비율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가 입장이면 이쪽에 한 7대3 정도로 이쪽에 더 치우쳐 있어요. 근데 만약에 투어 프로라고 치면 시합을 뛰는 프로라고 치면 얘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내 느낌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는 오해가 뭐냐면 내 느낌적인 부분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오해 소지를 상당히 많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골프를 배워왔잖아요. 그동안. 예전에 제가 전주훈련 태국으로 갔는데 최윤수 프로님 있으시잖아요. 원로. 그분이 이렇게 이제 프로들 데리고 와서 레슨을 해요. 뒤에인가 앞에서 이렇게 레슨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레슨을 하시는데 딱 2마디 하시고 2마디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 2마디가 뭐냐면 들어쳐요. 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들고 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들어에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는 거예요. 뭐 팔꿈치 잡히는 것도 돼 있는 거고 어깨 움직임도 다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최은수 프로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은 무조건 들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쳐는 뭐냐면 그냥 내리면 공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마이게임 요즘에 레슨 하는 거 한번 보면 타이거 우즈가 항상 하잖아요. 자기 느낌을 얘기를 할 때 내 느낌이라고 항상 전제를 붙이잖아요. 타이거 우즈의 느낌은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메케닉에 의해 골프 스윙을 만들어야 돼요. 메케닉이라는 건 뭐냐면 원의 기하학과 회전의 물리학을 기반으로 클럽의 3가지를 제어하는 거죠. 메케닉의 스윙이 만들어지면 느낌이 그 골프 스윙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션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클럽 헤드 제어하는 거, 플릭스 제어하는 거, 샤프트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골프 스트로크를 메케닉을 통해 느낌으로 제한할 수 있을 때까지 개별 구성 요소 24가지를 제어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느낌의 기초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라인 가리키는 건 이해되시죠? 샤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를 무조건 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얘가 됐던 이 끝이 됐던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놓고 제 몸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맞네? 잘 된 것 같은데. 자, 제 몸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돌리려고 안 했거든요.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제 몸이. 반대쪽? 왜 들어갔을까요? 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얘를 직선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몸이 방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뭔가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모션인 거잖아요. 여기서 제 액션은 뭐냐? 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 끝이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직선으로. 제 몸이 왜 이렇게 바뀌냐? 그래서 느낌의 기초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손의 움직임에서 내 몸으로 제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손목의 3가지 움직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클럽의 세 가지를 제어하는 게 다 포함이 돼요. 손목의 움직임. 그래서 타이거우즈가 자기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뭔가를 느끼고 뭔가 제어한다는 느낌이, 타이거우즈도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얘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제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교습가가 되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스윙 패턴을. 그리고 그 패턴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시범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준 패턴 속에서 뭔가 그 학생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오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좋은 교습가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레슨에 시간을 줄이고 뭔가를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나 뭔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화 작업을 하잖아요. 단순화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원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는 좀 막연한 드릴 같은 거 단순화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오해 소지를 크게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 뭔가 체크를 할 때 잘못된 드릴이 뭐냐면 무조건 얘는 이 리딩 엣지는 타인 앵글하고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웨지나 아이언까지는 오케이라. 얘를 드라이버에다 접목시키면은 오해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제가 골핑 머신을 토대로 레슨을 해보면 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마일리지 쌓이듯이. 나중에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안 되면 샤프트 제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한테 레슨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너무 어렵대요. 딴 프로처럼 그냥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문도 많고 뭐 공도 많이 못 치게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공을 많이 안 치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 내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제어 못하고 공을 치면.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연습을 많이 하는 거랑 정확하게 하는 거랑은 틀린 거죠. 정확하게 30개 하는 게 낫지 부정확한 방법으로 300개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습관을 들이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마추어 분들은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 오늘 공 뭐 500개를 쳤느니 600개를 쳤느니 그렇게 치면 뭐하냐고. 그게 실전에서 나오질 않아. 의미가 없다는 거.